여기 올라가서 아래로 요 장표.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치 AG를 활용한 포스트그레스QL 익스텐션 사용법 발표를 맡게 된 최홍훈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커서 뒤에 분들 잘 들리시죠? 사실 마이크 없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 하려고 했었지? 네. 오늘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PG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몰랐고, 저도 되게 PG를 좀 좋아하는 유저로서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해서 좀 기쁜 마음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비트9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일하고 있고, 좀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PG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히 RDB가 아니라 익스텐션을 좀 다양한 익스텐션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좀 PG 안에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저는 좋아가지고 PG에 약간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조금 많이 떨리네요. 네, 호응 좀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목차는 이렇게 PG 익스텐션이 어떤 건지에 대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그 그래프 익스텐션인 아파치 AG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AG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아파치 AG의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PG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PG 익스텐션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PG 익스텐션은 기존 PG에서 좀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추가적인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플러그인 형태의 소프트웨어 모듈입니다. 기존의 PG가 좀 딱딱한 RDB로서의 역할만 했다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임상욱 상무님께서 되게 익스텐션 잘 설명해 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키밸류 데이터 같은 경우는 H스토어에 저장하거나 다룰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벡터, 요즘 핫한 좀 벡터 DB 익스텐션을 사용하려면 PG 벡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GIX 익스텐션 아니면 NoSQL 익스텐션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PG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목적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PG 안에서 그냥 단순히 DBMS가 아니라 다양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통합 인데이터베이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오라클이나 MySQL에서도 이런 플러그인 식으로 익스텐션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PG 익스텐션의 장점을 좀 꼽으라면은, 일단 그 전에 PG의 장점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일단 PG가 데이터 유형의 유연성,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호환성이 되게 좋고, 또 익스텐션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데이터 유형의 유연성 보면은 좀 PG를 되게 구글링 많이 하면은 장점으로 제일 많이 꼽는 건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JSON이나 XML 같은 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좀 강력하다 생각하고, 또 PG가 크로스 플랫폼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OS에서 좀 서로 다른 OS에서 PG 간에 이렇게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좀 OS 간에 좀 차이가 별로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설명드릴 익스텐션 다양한 기능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근데 PG가 진짜 익스텐션이 되게 다양해서 좀 많은 것 같아서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PG의 장점에 이어가지고 PG 익스텐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비정형 데이터 처리하는데 강력하다고 했는데, 근데 PG가 정말 이런 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JSON이나 XML 같은 거를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익스텐션들이 또 따로 있어요. H스토어도 되게 이런 거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XML2 익스텐션도 마찬가지로 XML 파싱 잘해가지고 이거 처리를 되게 잘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되게 크로스 플랫폼 호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S 환경이 서로 달라도 되게 다른 익스텐션 간의 호환성이 굉장히 좋고, 또 이렇게 같은 익스텐션을 사용하더라도 기능적으로 별 차이가 없이 일관성이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굉장히 설치 쉽죠. 여러분 설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크리에이트 익스텐션 명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G의 익스텐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이 PG 익스텐션의 한 종류인 아파치 에이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에이지는 노에스큐엘의 한 종류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또 아파치 에이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진짜 없어요? 비트나인 분 말고. 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의 테이블에 그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노드인 객체와 엣지인 관계가 서로 연결된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솔직히 저 RDB에 약간 머리가 좀 굳어 있으면은 이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RDB랑 GDB 이렇게 1대1로 매핑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RDB에서 그 구매 정보 스키마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 뭐 사람 테이블, 구매 정보 테이블, 물건 정보 테이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좀 연결을 하기 위해서 굳이 조인을 해가지고 뭐 연산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좀 귀찮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GDB는 애초에 관계의 구조를 표현하는 거라 가지고 사람이랑 객체가 물건을 구매한다라는 이렇게 연결 관계로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관계 구조를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뭐 이런 관계 같은 거 2차원 테이블로 보는 것보다 좀 이렇게 보는 게 편하잖아요. 아닌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객체와 관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새로운 데이터 입출력이나 결집값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익스텐션인 아파치 에이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PG의 아파치 에이지가 유일하게 그래프 익스텐션일 거예요. 뭐 다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네오포젠에 이런 건 많아도 유일한 익스텐션인데, 아파치 에이지는 포스트그레스QL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익스텐션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PG RDB가 기반이 되다 보니까 뭐 내가 굳이 그래프를 써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안 입어도 되고, 그 RDB에서 내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호출하거나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그냥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PG가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좀 여러 버전의 PG가 지원이 되고 또 PG 커뮤니티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아파치 에이지 익스텐션을 다른 익스텐션하고 섞어가지고 사용해서 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다시피 아파치 에이지는 PG가 기반인 플러그인 형태의 익스텐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하나의 스토리지에 그래프 데이터랑 관계형 데이터 둘 다 저장해가지고 둘이 서로 데이터 이관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아예 좀 RDB랑 별개로 출시가 돼가지고 여기 스토리지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데이터 이관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파치 에이지는 이렇게 스토리지가 하나라서 비용이 절약된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파치 에이지의 좀 최고의 장점은 이따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은 하이브리드 그래프 쿼리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서 하이브리드 쿼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은 아파치 에이지에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쿼리는 RDB의 SQL과 그래프 쿼리인 사이퍼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좀 사이퍼 쿼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도 SQL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데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아파치 에이지의 특징입니다. 네, 제가 말씀한 거 잘 알아들으셨죠? 좀 말이 빨랐던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소개해드렸던 아파치 에이지에 대해서 에이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치 에이지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뭐 아파치 에이지 설치 방법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에이지 설치하는 방법이 도커를 이용해가지고 설치하는 방법과 홈페이지에서 소스 코드를 직접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도커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은 뭐 저희 아파치 에이지가 도커에 가면은 이미지로 이미 말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풀 해가지고 땡겨 써가지고 뭐 컨테이너 생성을 하면 됩니다. 뭐 컨테이너에 본인 포트나 DB 정보 같은 거를 기입을 하고 이렇게 PSQL로 실행시킬 수 있고, 뭐 소스 코드를 이용한 설치 방법, 여기 뭐 AGDB 홈페이지나 깃허브에 링크 같은 거 잘 걸어놨는데 여기 PG 버전에 맞게 뭐 아파치 에이지를 되게 잘 소스 코드가 잘 업데이트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건
잠시만요. 네.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뭐 리눅스 같은 OS 환경에서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익스텐션에 필요한 파일이 SO 파일인데 이런 AG의 SO 파일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젠 진짜 본격적으로 AG를 설치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이젠 쿼리로 넘어갈 건데 여기 쿼리에서 보면은 그 PG 어베이러블 익스텐션 테이블을 셀렉트절로 조회해가지고 뭐 그 사용 가능한 그 익스텐션에서 AG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젠 AG를 본격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쿼리 한 줄로 create 익스텐션 AG 해가지고 AG를 설치를 할 수 있고 뭐 AG 제대로 설치됐는지 저렇게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G를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려면은 여기 로드 AG라고 AG를 먼저 로드해 주시고 그리고 서치 패스 검색 경로를 서치 패스를 AG 카탈로그라고 꼭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PG 같은 경우는 그 퍼블릭 스키마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뭐 테이블 정보 접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AG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려면은 AG 카탈로그라는 스키마로 그 픽스를 해둬야지 이렇게 AG의 그래프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를 담아야겠죠. AG 그래프에. AG의 그래프 데이터 담는 방법인데 크게 테이블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테이블로 불러오기 전에 뭐 테이블도 스키마 만들고 이렇게 빈 껍데기 만들듯이 그래프도 빈 껍데기를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이 방법도 쿼리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좀 아키텍처적으로도 그렇고 RDB 테이블 만드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RDB 테이블 만들 때 스키마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컬럼에 맞는 로우들을 이렇게 적재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RDB에서. 근데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스키마 레벨인 그래프 먼저 만들고 그리고 테이블 레벨인 노드 레이블과 엣지 레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노드 레이블과 여기에 각 맞게 노드 데이터랑 엣지 데이터를 이렇게 적재하는 방식으로 AG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사실 이거 쿼리로 보면은 그렇게 그 RDB의 DDL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텍스트로 약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소비자 그 구매 정보 그래프를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면 됩니다. 그냥 뭐 크리에이트 그래프라고 이따 설명했고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노드 레이블하고 엣지 레이블도 각각 DDL을 써가지고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RDB에 있는 테이블 데이터를 그대로 뭐 자기가 설정해서 노드 데이터로 적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RDB의 테이블 엣지 데이터로 적재하거나 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좀 엣지가 그 그래프에서 관계거든요. 점끼리 있는 그 관계. 근데 엣지가 객체와 객체 간에 있는 관계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각 있는 시작 노드와 끝 노드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품을 구매하다라는 관계면은 시작 노드 사람, 끝 노드 물품 이렇게 명시를 해둬가지고 그 구매하다라는 관계를 연결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적재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뭐 그래프 모델링 참고인데 이따가 장표 공유해 주실 테니까 한번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되게 쉽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G 아까 그래프 생성하고 데이터 적재하는 방법을 좀 쿼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SQL에서 DDL, 뭐 크리에이트 스키마, 크리에이트 테이블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AG도 자체 내장 DD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뭐 크리에이트 그래프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스키마 레벨인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고 또 테이블 라벨인 노드 레이블이나 엣지 레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V 라벨, 버텍스 라벨, 노드 라벨을 생성해가지고 노드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젠 뭐 테이블 세워지면 거기에 로우에 맞게 데이터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그 노드 레이블에 노드 데이터를 채워 넣는 건데 이것도 SQL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인서트 인트문 써서 합니다. 뭐 여기 셀렉트절에 뭐 AG 내장 함수가 몇 개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 사람이란 테이블에서 이렇게 인서트문을 써가지고 노드 데이터를 노드 레이블에 이렇게 적재를 하게 됩니다. 엣지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이라벨을 써가지고 이렇게 엣지 레이블을 만들고 엣지 데이터를 적재합니다. 근데 아까 언급했다시피 엣지는 객체와 객체 간을 연결하는 관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결하는 객체 그 두 노드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프롬절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그리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구매하다 데이터니까 구매 금액이나 구매 시간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거를 인서트물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엣지 데이터로 적재하는 것으로 AG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몇 가지 그냥 문법만 AG 내장 함수일 뿐이지 대부분이 다 SQL하고 좀 비슷하게 돌아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접근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약간 AG 얘기하면서 자랑거리 같은 느낌인데, 네, DML에 대해서 그 AG에서 조회를 하는 DML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G는 기본적으로 그 프롬절 안에 사이퍼 쿼리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거를 셀렉트 절을 이용해 가지고 조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이퍼 쿼리를 여기 그 프롬절 안에다 그래프명하고 명시해서 작성을 하고 셀렉트 절로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 예시 1을 보면은 나는 사람이란 노드에 사람 이름을 추출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프롬절에다 간단한 사이퍼 쿼리 정도는 명시해두고 셀렉트 절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과 사람 이름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AG가 이렇게 SQL하고 하이브리드 쿼리로 사용하다 보니까 장점이 그 SQL 함수나 연산자를 좀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퍼절에서 사람하고 뭐 성별을 집계하고 싶은데 난 사이퍼를 잘 몰라 하면은 SQL 연산자나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익숙하다시피 뭐 그룹 바이 뭐 성별 해가지고 이렇게 카운트 뭐 아스타리카 해야지 뭐 CNT 하면은 뭐 성별에 대해 이렇게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AG의 DML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네, 이젠 AG에서 프로시저나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했다시피 AG는 PG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PG에 있는 프로시저나 뭐 익스텐션들을 그대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PG가 좀 프로시저 랭귀지에 있어가지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서드 파티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돼요. 저도 이거 되게 편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AG 또한 이거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뭐 목적에 맞게 내가 쿼리를 단순화시키거나 아니면 뭐 JDBC 커넥션하거나 아니면 뭐 웹 애플리케이션 로직 아니면은 뭐 PL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뭐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그 결합을 해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함수나 기능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인 좀 아파치 AG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AG가 아무래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좀 커뮤니티가 있고 그 커뮤니티가 되게 활성화돼 있고 되게 좀 역사가 깊나? 역사가 나름 깊은데 네, AG는 처음부터 오픈소스 커뮤니티로 릴리즈 돼가지고 외부 커미터들이하고 내부 커미터들이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2019년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 기증을 했습니다. 아파치 소프트웨어 네, 아파치 재단에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로 채택이 됐는데요.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로 채택이 되면서 좀 아파치 재단의 그 멘토 역할을 하는 많은 챔피언분들하고 뭐 스폰서 기업들이 되게 지원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파치 커뮤니티 유저들이 피드백을 많이 줘가지고 그걸 반영하고 버그 같은 거 수정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 2022년에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를 졸업하고 탑레벨 프로젝트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파치 에이지가 탑레벨 프로젝트로 등극하게 된 계기는 진짜 많은 유저들의 도움, 전형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처럼 진짜 많은 유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탑레벨 프로젝트 TLP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치 에이지가 TLP인 만큼 되게 좀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4개만 제가 뽑아봤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커뮤니티잖아요. 뭐 깃허브에서 소스 코드 같은 거를 내 디벨롭 하거나 아니면 내 입맛에 맞게 조금 포크나 풀리 퀘스트 같은 걸 떠가지고 좀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고 또 뭐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서 AG에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의응답 하면은 사람들이 답변도 엄청 빨리 달려요. 새벽에 외국이니까. 그 질의응답에 대한 좀 답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나는 좀 더 캐주얼하게 하고 싶다면 레딧이나 디스코드도 있으니까 이런 데서 활발한 좀 커뮤니티 의견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링크도 달아놨으니까 이따가 장표가 송부되면은 해당 링크들 들어가가지고 좀 한번 커뮤니티에서 조인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빨리 지나갔네요. 네, 이상으로 그 포스트그레 SQL 익스텐션 신개념 데이터 구조 저장 아파치 에이지 발표를 맡은 최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